네,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뭐 전국 어디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항상 꼭 하시고 외출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올 스니커즈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발매를 했죠. 컨버스에서 정말 오랜만에 광풍을 일으킨 신발 런스타 하이크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저도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여기저기 조금 기웃거려 봤는데 하나도 구입을 못했어요. 정말 런스타 하이크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구입한 JW 앤더슨 런스타 하이크 모델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기가 조금 지난 것 같아서 리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박스를 꺼내 가지고 왔습니다. JW 앤더슨 런스타 하이크 모델 블랙하고 화이트 컬러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모델을 리뷰를 하긴 하지만 이 모델들이 너무나 좋고 정말 꼭 구입을 하셔야 된다고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 말고 컨버스에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런스타 하이크가 미드솔이 두껍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미드솔의 두께를 포기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이쁜 척70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리뷰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델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디자인만 봐서는 더 이쁘다라고 생각되는 모델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요 녀석들은 얼마 전에 컨버스에서 브레이크다운 베리어라는 시리즈로 나온 신발들인데, 하나는 셀틱스의 컬러를 메인 테마로 가지고 있는 신발이고 하나는 뉴욕 닉스의 컬러를 메인 테마로 가지고 있는 신발이에요. 어차피 척70을 기본으로 한 신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JW 앤더슨 런스타 하이크 아니면 보급형 런스타 하이크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이런 모델들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런 훌륭한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 오늘 제 리뷰를 통해서 한 번쯤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 런스타 하이크나 척70은 디자인적으로 보여드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JW 앤더슨과 컨버스의 콜라보로 나온 런스타 하이크 모델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박스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 박스로 되어 있고 미국 컨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뭐 $120에 우리나라까지 배송비 포함했으니까 한 16만원, 17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운 좋게 정가에 미국 컨버스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고, 일단 박스를 열면 JW 앤더슨이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스트백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냥 정사각형의 굉장히 싸구려 직물 소재를 이용한 더스트백이네요. 그리고 미국 컨버스에서 구입을 할 때 그 당시에 뭐 선물을 주는 기간이었는지 이렇게 척70의 모양을 한 열쇠고리도 한 개 선물로 받았고요. 열쇠고리 조금 크기가 크긴 한데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신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을 일단 꺼내봤고요. 일단 무게가 굉장히 묵직해요. 보시다시피 뭐 미드솔의 두께가 상당하고 아웃솔에도 이렇게 앞뒤로 덧대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게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척70 모델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일반적인 척70도 그렇게 가벼운 신발은 아니어서 무게감에 있어서 무거워서 못 신겠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리셀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JW 앤더슨 런스타 하이크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50만원 후반대까지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만큼 현재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과연 이 런스타 하이크의 인기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미드솔이 두꺼운 신발을 신는 게 뭐 예전에는 단순히 뭐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신발을 신는다 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패션의 한 종류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블랙 컬러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화이트 컬러도 살짝 보여드리고 바로 이 런스타 하이크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신발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신발의 실루엣을 한번 보시면
요 미드솔 부분을 제외한 가피 부분은 기본적인 척70과 100%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 다만 그 보급형 런스타 하이크와 비교를 해보면 신발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치가 보급형 같은 경우는 아마 백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JW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과 네이비 컬러를 이용해서 패치를 디자인해 놓은 게 보이고요. 요 가피에 들어간 스티치들 있잖아요. 요 스티치들의 디자인도 기본적인 뭐 보급형 런스타 하이크는 물론이고 척70의 다른 모델들과도 거의 100% 동일한 스티칭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쪽은 안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도 스티치가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피하고 미드솔을 연결해주는 요 라인, 요 검은색 라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발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보급형 런스타 하이크에도 이 별은 들어가 있고 다만 컬러가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눈으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어요. 광택도 별로 없는 빨간색 고무를 사용해서 뒤쪽에 별을 박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JW 앤더슨의 브랜드 네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그냥 음각으로 살짝 파놓은 정도여서 걸을 때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의 바닥면을 보시면 가운데 컨버스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요 앞쪽하고 뒤쪽이 컬러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은 일반적인 그냥 고무색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신발끈 부분이 일반적인 런스타 하이크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 끈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은 뭐 별로 느껴지지 않고 일반적인 칼국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끈이 들어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선물 포장하는 끈 같은 소재로 이렇게 JW 앤더슨이라는 레터링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끈이 들어가 있는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싸구려 끈 하나를 추가해서 콜라보한 티는 팍팍 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신발의 내피는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컬러는 약간 누리끼리한 베이지색 컬러로 내피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차피 뭐 가피가 전체적으로 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아버리면 되겠지만 빠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오염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내부는 이렇게 연두색 부직포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바닥을 마감을 해놨고 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혀의 안쪽에는 이렇게 사이즈 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드솔이 상당히 두껍긴 하지만 만져보면 이 부분에서 쿠셔닝의 느낌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이 미드솔에서 쿠션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고 대신 이렇게 인솔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부분은 그냥 한 장의 형태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기본 인솔 아래쪽에 이렇게 한 장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이 인솔에서부터 일단 1cm 정도의 키 높이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 위쪽의 인솔은 상당히 좀 탄력이 좋은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느낌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살짝 아쉬운 게 이 아래쪽에 덧대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상당히 단단한 고무를 이용을 했어요. 이 부분까지 조금 쿠셔닝의 느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를 이용했으면 훨씬 더 착화감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인솔의 윗면은 이렇게 컨버스 JW 앤더슨이라는 레터링이 음각으로 박혀져 있고 진짜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인조 가죽을 사용해서 인솔의 윗면을 구성을 해놨네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직물로 된 인솔보다는 보기도 좋고 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저는 항상 스니커즈를 선택을 할 때나 리뷰를 할 때 소재, 기능성, 착화감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런스타 하이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신발이기도 하고 리뷰를 할래도 특별한 디자인 포인트가 없어서 크게 뭐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 키높이, 이 키높이 효과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를 이용해서 높이를 한번 재볼까요?
자로 한번 재보니까 발바닥이 닿는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높이를 재보면 키높이 효과는 한 4.7cm 정도? 맨발로 서 있을 때보다 4.7cm 정도 올라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앞 같은 경우는 한 3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블랙 컬러 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로라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얼마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흰색도 빠르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흰색 컬러를 꺼내봤고요. 흰색 컬러는 블랙 컬러하고는 다르게 또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열쇠고리가 선물로 왔네요. 컬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빠르게 좀 가까운 카메라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요 패치인 것 같아요. 패치. 제가 아까 블랙 컬러 할 때 이 1917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건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이렇게 오른발에만 192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도 JW 앤더슨만의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블랙 컬러하고 확 차이나게 다른 게 이 안쪽에 패치가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빨간색, 네이비색 컬러를 이용해서 패치를 디자인한 반면에 화이트 컬러는 이렇게 블랙 컬러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패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리셀 시세만 봐도 블랙 컬러가 거의 배 이상 비쌀 정도로 더 인기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화이트에 뒤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사실 이 화이트 컬러가 더 마음에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컬러나 신발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트렌드가 어쨌든 제가 그냥 첫눈에 보기에는 화이트 컬러가 더 산뜻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가피의 컬러는 당연히 화이트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가피와 미드솔을 연결하는 이 라인은 블랙 컬러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바닥면에 쓰인 고무는 앞쪽은 동일하게 이렇게 일반적인 고무 컬러로 되어 있고 뒤쪽만 컬러가 다르죠. 검은색 컬러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란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그리고 뒤쪽에 별 표시,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이었던 반면에 화이트 컬러는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스티칭도 검은색은 흰색 실을 이용해서 이 스티칭 라인이 확실하게 보이게 구성을 해 놓은 반면에 화이트 컬러는 가피 컬러하고 같이 하얀색 컬러를 이용해서 스티칭이 잘 안 보이게 구성을 해 놓은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선물 포장끈. 바탕 컬러는 화이트로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 레터링의 컬러가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도가 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나 이 뒤쪽에 이렇게 파랗게 포인트가 들어간 게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뭐 디자인적으로 산뜻하긴 하겠지만 이런 캔버스 천을 이용한 스니커즈의 가장 큰 단점, 바로 오염이 너무 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블랙 컬러가 더 인기일 수도 있겠네요. 오염되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요. 근데 뭐 컨버스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된 상태로 그냥 막 신었을 때, 좀 지저분해졌을 때 그때 주는 매력도 나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분들에게는 매력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JW 앤더슨 버전 런스타 하이크를 보여드려 봤는데, 디자인적인 취향이야 뭐 어디까지나 보시는 분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블랙 컬러든 화이트 컬러든 지금 리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리셀가가 얼마든 간에 나는 그 정도 값어치를 지불하고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구입을 하셔서 신으시면 되고, 나는 그 정도 가격대는 조금 부담스럽고 다른 척70을 한번 신는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발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얘네도 사실 꽤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는 박스들이에요. 예, 컨버스를 구입하면 보통 검은색에 흰색으로 컨버스라고 써있는 박스가 기본적인 박스인데, 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베이지색 컬러를 이용해서 박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박스의 마감도 살짝 매끈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시리즈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구입한 컬러는 셀틱스 컬러하고 닉스 컬러예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인데 어차피 가피야 척70의 기본 가피하고 동일하니까 차이나는 부분하고 소재의 느낌 이 정도만 빠르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셀틱스, 파란색이 닉스의 컬러죠. 네, 저는 이 중에서 초록색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드니까 이 셀틱스 버전의 척70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고 이따가 실착한 느낌은 이 파란색 컬러를 실착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컬러 감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엄청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발을 받아서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일반적인 척70에 쓰이는 가피의 소재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 이렇게 광택이 나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훨씬 더 매끄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색감적인 부분도 일반적인 캔버스 천을 사용한 척70보다는 괜찮지 않나. 물론 뭐 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점이 있을 만한 그런 소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매끈매끈한 그런 소재를 이용했어요. 이게 면은 아닐 것 같고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인 그런 캔버스 천의 느낌은 아닌 그런 소재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쉐입이야 다른 척70들과 똑같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 신발끈 구멍이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JW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컬러까지는 신경을 안 쓴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 모델이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발의 안쪽으로 넘어가서 이 패치, 아까 그 런스타 하이크는 뭔가 스티커를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의 패치였는데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패치는 스티커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인조 가죽이겠지만 가죽을 이용해서 패치가 들어가 있어요. 골드 컬러의 스타 마크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소재의 사용이나 느낌적인 부분도 런스타 하이크 모델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뭐 신발 안쪽이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리고 파란색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셀틱스 컬러도 가피 아랫부분에 이렇게 띠가 하나가 쭉 둘러쳐져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기능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 정말 100% 장식의 의미로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런스타이크보다는 조금 더 공을 들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초록색에 거의 보색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느낌도 있고 산뜻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토박스야 항상 뭐 다른 척70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무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신발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HWC NBA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HWC는 하드우드 클래식의 약자인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게 NBA 로고와 HWC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신발의 뒤쪽으로 넘어오면 검은색 바탕 위에 컨버스 올스타 척 쿠퍼라고 써있죠. 이 척 쿠퍼라는 사람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NBA에서 처음으로 뛴 3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신발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셀틱스에는 이 척 쿠퍼라는 사람이 인종의 장벽을 허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의 바닥은 짙은색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가운데 부분에 컨버스 올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까지 이렇게 적혀있네요. 네, 그리고 신발의 내피도 상당히 이쁘게 디자인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쁘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란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고, 신발의 혀 부분은 누빔 처리를 한 것처럼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서 쿠션의 느낌은 거의 없이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신경을 좀 썼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혀의 안쪽은 컨버스 척 테일러 애슬리틱 슈즈라고 되어 있고, 플레이어 네임은 척 쿠퍼, 등번호가 11번이었나봐요.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라고 적혀있고요. 네, 인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인솔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거예요. 아까 런스타이크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은 말랑말랑했지만 이 아랫부분에 덧대어져 있는 부분은 딱딱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척70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척70의
미드솔에 쓰인 고무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쿠셔닝의 효과는 받기는 힘들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인솔에 이렇게 두꺼운 소재를 이용해서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쿠셔닝이나 충격 흡수가 상당히 잘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께감도 아까 런스타이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1cm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도 느낌이 상당히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런스타이크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쓸 거 다 이 소재를 사용하지 왜 런스타이크에는 다른 소재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은 이렇게 하늘색 고무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 상당히 말랑말랑해서 이 부분도 쿠셔닝의 느낌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보면 쑥쑥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말랑말랑한 소재를 사용을 했네요. 인솔의 윗면은 이렇게 NBA 로고 HWC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런 그림이 귀엽게 들어가 있네요. 소재는 직물의 느낌이어서 오염에 있어서는 살짝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록색 컬러는 뭐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파란색 컬러도 한번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파란색 컬러는 뉴욕 닉스의 상징적인 컬러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가피의 컬러만 다르고, 이런 NBA 마크, 신발끈 구멍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 패치도 가죽 소재를 이용한 거 다 똑같고, 가피 아래쪽에 띄는 파란색의 보호색, 주황색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가 둘러져 있는 게 보이고요. 뒤쪽은 아까 초록색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파란색 컬러에는 뉴욕 닉스의 선수였던 넷 클립튼이라는 선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바닥 컬러도 똑같고 가피의 소재도 초록색 컬러와 동일한 소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빛을 받으면 살짝 광이 나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시리즈 중에 셀틱스 컬러와 닉스 컬러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런스타 하이크의 굽 높이를 제외한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저는 얘네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간 인싸보다는 아싸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신발들이 항상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런스타 하이크 모델을 갖고 싶었지만 구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모델들도 있다라는 거 한 번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모델들하고 런스타 하이크의 굽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날까,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한번 자로 재서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의 높이를 한번 재보면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부분까지 쟀을 때 얘가 한 17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얘는 14.5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2.5c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 제일 중요한 굽의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런스타이크가 4.5cm 정도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일반적인 척70 같은 경우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신발 바닥이 닿는 부분을 밖에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한 3cm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런스타 하이크가 일반적인 척70보다 불과 1.5cm 정도 더 높은 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9만원대 후반의 가격이고, 조금 할인을 하면 8만원대까지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후반대와 8만원대, 거의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5cm만 포기하면 여러분들은 50만원 정도를 아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여러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나는 그래도 런스타 하이크가 너무나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런스타 하이크 구입하시면 되고, 이렇게 의미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쓴 듯한 이런 모델이 있는 거로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이 모델도 꽤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5cm에 50만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지금부터는 런스타 하이크 블랙 컬러하고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시리즈 중에 셀틱스 초록색 컬러를 직접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컨버스와 JW 앤더슨의 콜라보로 나온 런스타 하이크, 그 중에 블랙 컬러를 신고 있고요. 사이즈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신발 275를 신고 지금 이 런스타 하이크
모델도 275를 신고 있는데 굉장히 편해요. 예,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길이 부분은 여유가 당연히 있고 발 볼에 있어서도 지금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이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쿠션을 제외한 착화감 부분은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키높이 신발의 느낌이 강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신고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도 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운동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힐슬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힐슬립이 살짝 느껴져요. 요즘 나오는 신발들에 비해서 인체공학적인 그런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주고는 있지만 발과 신발이 정확하게 딱 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신발끈을 꽤 타이트하게 묶었고 사이즈감도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걸을 때 힐슬립은 어느 정도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냥 일상적으로 신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이 되게 편안하네요. 예, 그리고 뭐 쿠션, 일단 미드솔에서의 쿠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고 인솔에서 어느 정도 쿠션을 기대했는데 인솔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중이긴 하지만 윗부분만 조금 탄력이 있는 소재고 아랫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고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중을 싫더라도 그렇게 쿠션이 느껴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단단한 느낌의 그런 쿠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쿠션감에 있어서는 되게 큰 점수를 줄 수는 없는 신발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신어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트레이닝화 느낌의 그런 착화감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신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듯한 그런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바로 척70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시리즈를 신고 착화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컨버스 척70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시리즈 그 중에서도 셀틱스 버전의 컬러 초록색 컬러를 신고 있고요. 일단 사이즈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거의 비슷한 강도로 끈을 묶은 상태인데 발 볼도 그렇고 길이 부분에 있어서도 얘가 조금 더 살짝 여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정도 느낌이면 저 같은 경우는 반 사이즈 다운 해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착화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조금 여유 있는 이런 느낌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교환을 해서 270을 신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의 사이즈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힐슬립 부분은 가피의 쉐입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힐슬립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근데 뭐 이거는 발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나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느낌인 것 같고요. 굉장히 편해요. 런스타이크와 마찬가지로 발에 전혀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약간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착화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쿠션은 약간은 의외인 게 아까 그 런스타 하이크의 인솔에 쓰인 소재가 조금 단단한 고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신발의 인솔에 쓰인 소재가 조금 더 물렁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또 신고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가 더 쿠션이 말랑말랑하거나 충격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거의 비슷한 느낌의 쿠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뭐 런스타이크의 미드솔이 두꺼울 뿐이지 하중을 실었을 때의 느낌은 런스타이크나 일반적인 척70이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런스타이크의 키높이 효과, 키높이 기능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점수는 얘가 더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의 느낌도 너무 편하고 부담도 전혀 없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반스나 컨버스에서 나오는 이런 종류의 신발들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편안함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반스나 컨버스를 많이 신어보질 않아서 왜 사람들이 그 신발들을 그렇게 많이 신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아무 때나 어떤 의상이든 신을 수 있는 이런 느낌들이 그 인기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조금 타이트한 신발들 위주로 조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 헐렁한 느낌의 신발도 상당히 편안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의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척70의 시착 리뷰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스타 하이크와 일반적인 척70 모델의 실착 리뷰까지 보고 오셨고요. 런스타 하이크의 착화감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신어보니까 일반적인 그 척70이나 런스타 하이크나 착화감에 있어서는 둘 다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쿠셔닝에 있어서도 뭐 런스타 하이크나 일반적인 척70 둘 다 조금 단단한 느낌의 쿠셔닝을 가지고 있어서 쿠셔닝의 느낌으로도 이 두 신발을 나누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항상 그랬듯이 이 런스타 하이크와 일반적인 척70의 무게가 정확히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런스타 하이크 한 짝의 무게는 623g 나오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버전의 척70은 461g 나오고요. 제 예상보다는 그렇게 무게체가 크진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컨버스에서 오랜만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JW 앤더슨 버전의 런스타 하이크,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롭게 출시한 브레이크다운 베리어 시리즈 중에 셀틱스, 뉴욕 닉스 컬러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런스타 하이크라는 모델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기본적인 쉐입을 가지고 있는 척70도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을 보여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신발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이 녀석들은 가격대도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런스타 하이크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뭐 4개의 신발들을 한꺼번에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이렇게 뭐 4개의 신발이나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그 보급형 런스타 하이크를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어서 물량을 많이 못 가지고 왔나 봐요. 카트에 담기는커녕 사이즈가 있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처럼 보급형 런스타 하이크를 못 구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름 매력이 있는 척70 모델들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어떻게 뭐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직 나는 런스타 하이크가 너무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리셀을 통해서 구하시든지 아니면 또 더 수량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날씨도 많이 풀리고 봄이 점점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항상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매력적인 스니커즈를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런스타 하이크.